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2 22년 올해 3월에 봤었던 모의고사 문제 24번서부터 분석을 들어갈게요. 자, 환경을 해친 산업 발달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realization of human domination over the environment. 이게 이렇게 뭐뭇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 about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about 말고도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about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over도 이건 뭐 about 하고 비슷하게 이 환경 전반에 대한 그쵸? 인간의 지배가 그쵸? overrealization 지배에 대한 이 시련이 in the late 170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1700니까 1700년대 후반쯤에 그쵸 이게 시작이 돼 있대요.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함께 이때쯤 시작이 됐다 이 말이네. 정리를 하자면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산업 발달과 함께 쌍이 좋지 않은 그쵸? 이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 환경이라는 주제와 산업 발달이라는 주제는 사실상 소재상으로는 산업 발달이 아무래도 악역을 지겠죠. 그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Advances in manufacturing transformed the society and economies while produc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advances in manufacturing, 제조업에서의 이 advances, 진보라고 하는 게 transform, 그렇죠?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어. 그렇죠?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돼. While produc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producing,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producing이라고 하는 거 지금 분사구문처럼 지금 쓰여져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딱히 요 앞에 지금 앞에 주어가 겹쳐졌기 때문에 생략이 됐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이만큼이 지금 주어인데 저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략이 된 상태예요. 생략이 되면서 비동사, 비동사네. 시제가 같았으니까, ing 형태로 변한 거가 되겠죠. 자, 우리요, 요거 하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시면, 여기가 ing가 쓰여져 있구나, 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ing가 쓰여져 있구나, 라는 것과 함께, produced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American society became structured. 그렇죠? 자, 우리요. BPP만 수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BPP로만 수동태를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 형식에서 연결동사 계열 배운 애들 있죠? 걔네들은 전부 다 수동태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요 자리에 써야 되는 애들이 연결동사 계열이라면 전부 수동태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become도 be와 같은 연결동사잖아요. 요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수동태로 인식을 해버리시는 게 여러분 속편하세요. 배우신 대로라면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became structured 이게 구축되어졌어. on multiple industry capitalistic goal. 뭐 자본주의적 목표. 이 다양한 산업에서의 자본주의적 목표에 맞춰서 그 목표 위에 무언가가 미국 사회라는 게 구축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가 구축이 되어졌구나. 어디 위에 구축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자본주의적 목적. 다양한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적의 위에 구축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As the development of a steam engine led to the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in mass quantity. 자, 이 mass quantity라는 말은 대량 생산 이런 뜻이잖아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쵸? 자, 이 대량 생산의 안에서, 뭘까요?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상품의, 그쵸? 기계화? 그쵸? 상품의, 그쵸? 상품의 기계화. 아니면,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The mechanized production. 기계화된 생산. 기계화된 생산으로 goods in mass quantity. 상품이 대량 생산됨으로 이끌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물건의 대량 생산. 그쵸? 물건의 대량 생산으로 이 기계화된 생산이 물건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lead to. 네, 여기 지금 과거 시제로 쓰였고, 요걸 이끈 게 뭐예요? 증기기관의 발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화를 통한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끌어졌고, 자, 이렇게 따른 자본주의적 목적 위에 미국 사회가 건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 대량 생산과 이런 산업화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그렇죠? 미국 사회가 이렇게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rural agricultural community with economies based on the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were abandoned for life in urban cities with large factories based on a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뭐라 그럴까요? 시골의 농업사회들 있죠? Rural Agricultural Community니까 시골의 농업사회들인데 이 농업사회들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경제를 갖고 있었죠?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농산품하고, 그쵸? 그 다음에 수공업품에 근간을 둔 경제를 지닌, 자, 시골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농업사회, 뭐 이런 농업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were abandoned. 버려짐을 당했어요. 자, 요거 단어 모양 봅시다. were abandoned. 그렇죠? 자, 버려짐을 당했어. 그렇죠? 뭘 위해서? for life in urban city.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시골 경제는 버려지게 된 거야. with large factories based o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자, 산업화된 제조, 즉, 이걸 industrialized manufactur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industrialized라는 말을 계속 해석하기가 좀 뭐예요? 결국에 제조업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공장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산업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읽으셨다면, 그렇죠?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굳이 industrialized라는 저 말을 반복해서 해석해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나오는 industrialized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조업이라는 말 하나로 통칭해서 산업화된 제조업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조업 이렇게 할게요. 제조업 경제의 근간을 두고 있는, 그쵸? 아주 큰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시골 경제에서의 삶은 버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Innovation in production of textile, iron, and steel provided increased profit the private company. 혁신이에요. In production of textile, 직물, iron, 철강, and steel, 철,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의 생산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provided increased profit, 증가된 이윤을 제공했답니다. 누구한테? To private company. 자, 사기업에게 이거를 제공했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여기 지금 정리가 이미 돼 있어서 요거를 볼게요. 자, provide 원래는 이렇게 써서, 자, 처음에 대상을 쓰고 with를 쓰고 내용을 쓰는 형태로 문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곧잘 잘 바뀌어 나온다 그랬어요.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상을 쓰도록.
자,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네, 전치사가 달라져요. 그거 하나 잘 보십시오. 요거 with가 아닌 거예요. 요 지금 여기 to지. 내용상 여기다 with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형태로 그대로 두고 with를 못 쓴다는 거지. private company를 앞에다가 쓰고 increased profit을 뒤에다 썼다면 그땐 또 with로 바꿔야 돼. 알았죠? 자, 다시 말해. provided private company 이렇게 썼다면 여기는 with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increased profit. 자, 잘 보세요.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고 누구랑 with랑 쓴 건지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spontaneously 동시에 spontaneously those industry exerted authority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답니다. over the environment 환경에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and bega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부산물 아주 위험한 이런 부산물들을 in public land and waterway 자 공공토지라든가 수로에 이 부산물들 같은 것들을 덤핑 갖다 이렇게 막 쏟아서 버리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자, 내용 전반에 걸쳐서 지금 산업화가 발달이 되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시골에서의 이 수공업과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던 미국의 시골 경제에서 벗어나서 제조업과 발달된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에서의 삶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 기업들에 의해서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갔는지 처음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기술이 돼 내려오고 있죠. 자, 내용 파악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 파악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 보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엔 옛날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문법을 막 바꿔갖고 ing pp 바꾸고 pp ing로 바꾸고 막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요새 내는 문법 문제들이라든가 요새 내는 내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즈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이 하나의 문장을 같은 내용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쓰는 형태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5번에서 이렇게 지적해 드린 것처럼 사실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 근데 요 정도 바꿔놓은 것 같고 잘 티도 안 난단 말이야 이거 문제 풀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막 풀다가 보면요 이거요 놓치고 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네, 정작 시험 보러 들어가면 틀리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알았죠? 그 외에 이제 체크해 놓은 애들 있죠? were abandoned라든가 그쵸? 요런 애들 그 다음에 spontaneously가 simultaneously 같은 단어들 자 저런 애들 잘 봐두시고 알았지? 자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네요. 자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그러니까 우리가 normal science 정상과학이라고 지금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과학도라면 그렇죠? 정확히 뭘 포함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according to Thomas Kuhn,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라는 한 책을 쓰신 분이죠. 어려워요. 요번에 수능 특강 지문에도 있어요. 지금 토마스 쿤 같은 경우,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꼭 한번 읽어들 보십시오. 토마스 쿤. 자, according to Thomas Kuhn. 토마스 쿤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정상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과학이라는 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여기서 이시 정상과학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정상과학. However, successful paradigm is 그쵸? 아무리 성공적인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 지금 however 보시면 이거 그렇지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however를 저렇게 문장 맨 앞에다가 대놓고 쓸 때는 얘를 만약에 굳이 나는 그렇지만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쓰시려면 여기 반드시 쉼표 찍고 쓰셔야 돼요. however 쉼표 그리고 문장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썼다면 쉼표 없이 이렇게 썼다면 얘는요 아무리 뭐 할지라도예요.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그것은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어떤 특정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것도 패러다임이겠죠. 자, 어떤 문제들?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네.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듯이 no matter how 혹은 regardless of how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인데 이걸 문장을 바꿔 쓰는 패러프레이즈 같은 것들 나오면 대응하기 힘드니까 미리미리 잘들 봐주십시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phenomena which is cannot easily accommodate or mismatches between the theory, prediction, and experimental fact. 이론적 예측과 실험적 사실 사이에 불일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mismatch. 그지? 그리고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그것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 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normal science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normal science가 아니네요. 그렇죠? 읽다가 보니까 normal science가 아니에요. 요거는 it will always encounter인데 이거는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겠네요. 패러다임은 항상 어떤 특정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어떤 현상들이냐면 그것이 쉽게 수용을 할 수 없다는데 이때 그것도 패러다임을 뜻하는 말이겠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패러다임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 or 아니면 mismatches 아니면 뭐 그런 mismatch들 그렇죠? 뭔가 불일치냐면 between the theories, predictions and experimental facts 그렇죠? 뭐 실험적 예측과 이론적 예측과 실험적 결과가 좀 다른 경우들 왜 그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거의 논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중 슬릿 실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입자면 만약에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막혀 있고 이런 데는 다 막혀 있고 이런 데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뚫린 구멍으로 그렇죠? 요 뚫린 구멍 사이로 빛을 이렇게 쏘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쏘는 거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계속 쏘는 거야. 그러면 막혀 있는 쪽에서는 막혀 있으니까 빛이 안 넘어갈 거고 막혀 있지 않은 쪽에서 그 뒤쪽에 있는 벽에 요렇게 이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그러다는 거야. 이게 입자면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를 빛을 쏴봤더니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가서 다 그렇죠? 빛이 도달하더라 이거야. 뭐 있다구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빛은 입자이다 파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뭐 빛이 입자든 파동이든 어느 한쪽 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입자를 뭐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뭐 다른 어떤 학설은 파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입자냐 파동이냐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과학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빛이 입자니까 쏘면 저렇게 파란색 선으로 쭉 나올 거야 했는데 가서 다다다닥 붙어버리면 이거 뭐지? 이론적 예측에 따르면 분명히 저게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두 줄 이상이 뒤에 찍힌단 말이죠. 실험 결과상으로.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야.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jobs of normal scientists. 그러니까 이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is trying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이런 마이너한 문제들을 제거하는 거죠.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자, 그쵸? 패러다임에 가능한 한 few changes, 변화 없이 while making few changes. 그러니까 패러다임에게 가능한 한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돼야 되겠다. 그치? 자, 여기도 우리 잘 한번 봐봅시다. 지금요, few 앞에 어가 없어요. 그쵸? change는 뭐 few야 few가 붙으면 change에 복수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 앞에 이렇게 few가 붙어버리면 이게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 안 되죠. 아주 사소한 하나 넣느냐 맞느냐의 차이인데 저거 넣어버리면 아예 다른 뜻이 되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가 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정상과학자들의 일이야. 그래서 패러다임에 거진 손상을 주지 않고, 그렇죠?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정상과학자들의 일이더라. So normal science is a conservative activity. normal science라고 하는 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 conservative. 보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문을 가지고요. 만약에 나한테 빈칸 문제 내라면 나는 요거 지울 거야. conservative activity.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건 되게 보수적 활동이라는 거지. 자, its practitioners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y, but rather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정상 과학자라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보수적인 활동이라서 그렇죠? 이 정상 과학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시 가리키는 게 또 다른 거야, 지금. 여기에서 is 이렇게 되어 있죠? 이 is는 정상 과학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봅시다. 자, 정상과학을 practitioner,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y. 근본을 흔드는 엄청난 발견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돼 있죠? not A but B인데 rather가 붙여서 그냥 오히려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 그냥 not A but B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요. but to develop and extend an existing paradigm. 현존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역시 자, 이거 not A but B 보시고 알았죠? 자, Kuhn's word, 토마스 쿤의 말에 따르면 normal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ist of fact or theory. 그렇죠? 자, and when it is successful, finds none. 자, 토마스 콘의 말에 따르면 정상과학은 does not aim, 목표로 하지 않아. 뭘? novelty, 그렇죠? novelty, or fact or theory. 이론과 사실의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자, 요것도 별표 한번 가봅시다. 정상과학은 이론과 사실의 참신함을 저거 하지 않습니다.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수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nd it is successful.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되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find none.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finds none.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알았죠? 잘 봐두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요 별표처럼 5번, 6번 문장이 밑줄 긋고 빈칸으로 내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특히나 뭔가가 정상 작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 이런 것들도 봐두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글의 문장은 normal science죠. 그쵸? normal science인데 normal science는 does not aim, 목표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it, 그쵸?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아무것도 찾아내는 게 없더라. 자, 누구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보시고, 자, 이거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이고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과학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쿤이 강조를 한 바에 따르면 정상과학자는요, trying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실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On the contrary, 오히려, 자, 이런 말들은 별도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봐도 돼요. 자, 오히려, on the contrary, 오히려, 그죠? 반대로, they accep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요. unquestioningly, 전혀 의심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그냥 받아들여요. and conduct their research within the limits it set. 그것이 설정한 범주 한정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려고 애를 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it s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it도 역시 마찬가지로 normal science가 되겠습니다. normal science 아니겠죠, 이건 진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실험을 한데 어디서? 그것이 설정하니까 노멀 과학이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이건 패러다임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네. 이건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설정한 범주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네. 자, 그래서 누가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거고 누가 정상과학을 가리키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정상과학자가 get an experimental result, 뭔가 실험 결과를 얻었다면 어떤 실험 결과냐면 which conflicts with the paradigm, 패러다임과 상충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they will usually assume that, 아마 이렇게 추측할 겁니다. 자기 실험 기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쵸? 실험 기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they will not assume that the paradigm is wrong.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서 그들은 will not assume that paradigm is wrong.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정상과학자들이 만약에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패러다임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패러다임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뭐 정상과학이 가리키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정상과학이 가리키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중간중간에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색깔대로 한다면 요게 is, 그 다음에 요게 it, 그쵸? 다 뭐예요? 정상과학인 거고, 정상과학의 목적 슝 내려와서 얘는 정상과학 이렇게 돼 있고,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게 이런 식으로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보시고 구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내용은 참 재밌었고 읽어볼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내용 파악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2번. 자, when you're driving a car, your memory of how to operate the vehicle comes from one set of brain cells.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실 때요, 여러분의 기억인데 어떤 기억이냐면 how to operate the vehicle,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관련된 기억은 comes from one set of brain cell,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오고요.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 to get your destination, 네가 생각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길을 찾아가는 방법에 관련된 기억은 springs from another set of neurons,
또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come이나 spring이나 이렇게 둘 다 솟아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알았죠? spring은 솟아나오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the memory of driv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 예를 들어서 운전 규칙, 그 다음에 도로 신호 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그거에 관련된 기억들은 자, originate from another family of a brain cell. 또 다른 기억세포로부터 나와요. 지금요, 나온다라는 말을 다른 건 다 똑같이 썼으면서 come 나옵니다. spring 솟아 나옵니다. 아이고야. spring 솟아 나옵니다. originate 기원합니다. 즉 거의 같은 단어인데 그쵸? 거의 같은 단어인데 모두 다른 단어로 구성을 해놨죠. 이런 단어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originate 같은 단어들은 이게 왠지 come하고 spring은 is springed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크게 이상하다 생각을 잘들 안 하실 텐데 이게 originate 같은 경우는 was originat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입에 착착 붙고 이거 왠지 말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이렇게 안 쓴다는 거. originate from another family of a brain cell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요거 틀렸다라는 거 하나 잘 봐두세요. 알았죠? The thought and the feeling you have about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뭐 운전을 하고 있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한 뭐 감정, 사고 이런 애들. Including any close calls with other cars.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동차랑 함께 close call.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을 포함을 해갖고 뭐 이런 운전 경험에 관련된 그 자체는 또 다른 애들한테서 나온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다음 거 보면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인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Of all these separate mental places. 이런 개별적인 정신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의식적 인지 같은 것들을 가고 있진 않고 Cognitive neuron firing. 뭔가 신경 같은 것들이 인지적으로 활성화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딱히 갖고 있지 않죠. 자, yet 그런데 they somehow work together in beautiful harmony.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면서 뭐 어떻게든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synthesize your over experience. 그렇죠? 여러분의 전반적인 경험을 synthesize 종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세포들의 신경세포들의 작용을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 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든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 갖고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전반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걸 종합해내고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요걸 기반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In fact, 사실 we do not even know the real difference between how we remember,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와 how we think,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이에서 그렇죠? real difference, 진짜 차이점 같은 것들 잘 몰라요. But 그러나 we do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y are strongly intertwined, 얽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모셔야 될 거 intertwined라고 하는 이 동사, 그렇죠? 자, 그들이 intertwined 아주 강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장을 통으로 빼서 이 위치에 집어넣으실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장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문장을 통으로 빼서 현재 이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4번 문장을 빼고 3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한글 뜻 보세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사이에 진정한 차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기억력 기술이 기억력의 특정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없다. 갑자기 기억력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3번에서 5번으로 넘어갈 때 4번과 같은 문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죠. 자, 요새는요, 이런 문장들 빼서 해당 위치에 집어넣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얘를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위치에 무언가 이런 문장이 한두 개 빠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 애초에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that is why truly improving memory, 그렇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can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 뭔가 기억 기술에 관련된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단순하게 그 기억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they can be helpful.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memory tricks를 말하는 거겠죠. memory tricks를 사용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력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은 될지언정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s of memory, 기억의 특정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데엔 도움이 될지언정, 그렇죠? 이 기억 기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사용하는 것이, 글쎄, 이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그렇죠?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리가 없어. 그렇죠? cannot be니까,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 리가 없다. 진짜 이거를, 그렇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문제는 단지 기억 기술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Here is the bottom line. 자, 여기에 bottom line. 네, 요약본이 있습니다. bottom line, 요점이에요. 최소 이거는 깔고 갑니다. 이런 뜻이니까 단어를 기억하세요. bottom line. 자, 여기 bottom line이 있어요. 자, 하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겠죠.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 인지적 수준에서, 그렇죠? 자, 기억력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work on all functions of your brain. 뇌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6번에 뭐라고 지금 해놨어요? 야, 여기가 요점이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주제문 찾아라 라고 하면 이 문장에 있는 내용들 옮겨 쓰시면 되고 요점이 뭐냐 하면 이거 요약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세세한 문법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지칭 추론 이런 애들보다는 자, 4번 문장을 해당 위치에서 뺐을 때 우리가 문장이 없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6번이 주제문이 아예 적혀져 있으니까 6번으로부터 주제문 찾아낼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있어서 originated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4번 봅시다. 자, in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in social context, wow, 데버, 룩스, 진스버그 뭐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네, 이름이 엄청 어렵네요, 그죠? 뭐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김철수 씨, 박영희 씨 갑시다. 자, 김철수 씨하고 박영희 씨가 examined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를 실험을 했답니다. in matched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 in matched pair이니까요. 이게 쌍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strangers.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쌍이 되고 or friends, 친구들과 쌍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네, 그쵸? 그래서 요런 페어들 사이에서의 웃음 빈도를 실험을 해본 거야. Who watched the humorous video together? 재미있는 영상을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같이 보게 되는 어떤 친구들 혹은 잘 모르는, 그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웃음 빈도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예요.
자, compared to those who watched it alone. 자, those wh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렇게 따로 떼내셔야 됩니다. 뭐뭐랑 비교해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말이죠. compared to 뭐랑 비교를 한 거냐? 분사 구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뭘 비교했느냐 하면은 to those who watched it alone. 그것을 혼자 본 사람과 그쵸? 비교를 했다 이 말이네. 그지? 자, 그래서 compared 뭐뭐랑 비교하여 봐두시고 time that individuals spend laughing 개개인이요. 그쵸? 개개인이 웃는데 소비한 시간은 was nearly twice as frequent in pairs. 자, 쌍으로 있었을 때가 거진 2배에 가까웠답니다. 그쵸? 거진 2배에 가까웠대요. As it was, 그쵸? frequent when they were alone. 혼자 있었을 때보다 쌍으로 있었을 때 거진 2배에 가까웠대요. Frequency of laughing was only slightly shorter for friends than strangers. 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보다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가 조금 더 짧았다라네요. 오. 친구들이랑 있을 때 더 길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야, 요런 건 내용일치 물어보기 좋겠네요. 내용일치. 그쵸? 통념상 친구들이랑 더 잘 웃을 것 같은데, 아니래.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가 더 웃음이 더 짧았대. shorter.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가 더 짧았다. 자, according to 김철수 and 박영희, 김철수와 박영희 씨에 따르면 laughing with strangers, 그쵸? 낯선 이들하고 함께 웃는 것은 serve,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serve는 봉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음식을 제공하다 이런 뜻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웃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create a social bond,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유대가요 made each person in pair, 쌍으로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feel comfortable, 자,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make feel, 네, 뭐가 나와 있나요? 네, 사역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형식 사역이 나와 있고요. 목적어 나와 있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feel은 또 뭐예요? 감각 동사다 보니까 그 뒤에 comfortable이 나와 있고 위에 나와 있듯이 comfortably 부사는 되지 않습니다. 자,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데, 자, that in their stranger condition, stranger condition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낯선 컨디션? 아니면 지금 stranger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들의 stranger 컨디션이었으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혹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과 같이 있는 다른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는 조건 하에서는 when one person, 한 사람이 이렇게 웃을 때 the other was likely to laugh as well. 자, 다른 사람 또한 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두 사람이 지금 페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페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one, the oth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another로 쓸 수가 없어. 둘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another 안 됩니다. 알았어? Interestingly, the three social conditions, 자, 이러한 세 가지 조건, 사회적 조건, 뭐 혼자, paired with a stranger, 낯선이랑 함께, or paired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사회적 조건이 did not differ in their rating of funniest, 그쵸? funniest of the video. 비디오의 재미있음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다르지는 않았대. or of feeling of happiness or anxiousness. 불안감, 행복감 같은 느낌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대. 이게 뭔 소리예요? 요거 뭔 소리예요? 자, 비디오의 재미, 그 다음에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행복감, 불안,
요런 점에 대한 평가에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그쵸? 혼자 보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나 친구랑 같이 보나 다 재밌었다 이 말이죠.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다 재밌었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영상이 재밌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가는 다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This finding, 이러한 발견이 그쵸? imply 뭘 암시하느냐면 their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라고 하는 게 was not. 자, not A but B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야. 그리고 얘야 이거죠. Not A가 아니라 B야. Because we find things funnier when we ar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더 재밌다라는 걸 알아차려서가 아니라 instead 대신에 그쵸? We are using laughter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웃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자, 이거 얘들아 내용이 참 재밌고요. 그쵸? 조금 길어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또.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웃음의 빈도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웃음의 빈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데 보내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보다 짝을 이루어 있을 때 거의 2배 가까웠고 빈도는 모르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되라 더 많고 친구들이 좀 되라 더 적었다. 이렇게 한 덩어리 묻고요. 자, 김철수 씨하고 박영희 씨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웃는 건 쌍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유리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했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조건에서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이 웃을 수도 있더라라는 이 조건으로 우리가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자, 흥미롭게도 3가지 조건을 봤을 때 평가는 다 똑같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웃음의 빈도는 다른 사람들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네. 요런 식으로 묶어서,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 묶어서, 네, 뭔가 이렇게 순서를 잡거나, 혹은, 이렇게도 괜찮은데, 이렇게 묶고요. 지금은 이제 좀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덩어리 지어서 여러분이 답 찾기 쉽게 묶여 있는 케이스인 거고, 지금 이렇게 1, 2, 3번을 묶고 4번에서 끊어버리면, 이 설명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설명이 뭐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찾고 5번하고 6번을 묻고 6번 문장은 적당히 어느 정도 너무 길면 좀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을 따로 놓고 이러면 지금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렇죠? 이 디스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해야 돼. 둘 다 그냥 앞에 있는 문장 전체예요. 둘 다 그냥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인데 이 디스를 찾아서 우리가 이 뒤에 문장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려면 이런 식으로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추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내용일지 친구들이랑 보는 게 더 재밌고 더 많이 웃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더 많이 웃은 건 아니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야 혼자 볼 때가 좀 덜 재밌었고 친구랑 볼 때가 가장 재밌었고 낯선 사람이랑 볼 때가 그냥 뭐 적당했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를 바꿔갖고 낸다거나 아니죠. 지금 방금 내가 한 말 틀렸어요. 그냥 다 재밌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 자체는 영향을 안 줬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일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웃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좀 가까워지려고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글의 주제였어요. 마지막에 이미 그게 다 정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7번. 자, 이제 37, 39, 40 3개 남았어요.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is overwhelming.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
작품들,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가 overwhelming, 압도적으로 길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죠. 길이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에 is가 나와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 The reading or translating a work in class, 교실에서 한 수업 시간에, 여기서 a work는 그냥 작품을 그냥 통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전체를 번역을 한다거나 읽는 것, hour after hour, 몇 시간에 걸쳐서, 아니면 week after week,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자, 우리요, such를 이제 전치한정사라고 배웁니다. what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전치한정사인데, 자, 요런 애들은요,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어순을 가져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봐요? 감탄문 어순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탄문 어순이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안 하면 돼요, 해석을. 서치를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글 만들어주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 우리가요, 일일이 모든 걸 다 해석을 해갖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번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가 여러분 하는 일처럼 뭔가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누군가한테 글을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읽고 나만 알면 되는 거란 말이라. 여러분은 수험이잖아. 물론 니들이 나중에 번역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번역일 하잖아요. 책 다 읽고요. 내용 파악하시고 토시 하나하나 옮겨 쓴 다음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상 언어랑 우리나라 언어 사이에서의 그 미묘한 차이도 다 옮겨 놓으셔야 되고, 내용 파악하셔서 이게 이 목표하고 있는 이 영어로 써져 있는 이 글이 우리나라 말에 정서하고 적절하지 않다. 내용상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된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어진다. 이렇다면 그 글을 전부 수정을 해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그 책이 본래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문법, 써져 있는 문법, 써져 있는 단어 이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써져 있는 거 싹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번역 얘기고, 여러분은 지금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 글을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 글을 그렇게까지 막 다 읽어서 세세하게 완전히 다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요런 애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무슨 ly 형태로 끝나는 부사들 중에 부정부사 제외하면 정 모르겠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석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석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좋기는 한데, 굳이 그걸 외워서 굳이 살려서 해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수업 시간 안에 작품 하나를 통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통으로 다 읽어버리는 게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그렇게나 너무나 지루한 작업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다시금 외국어 책을 펼쳐보지 않게 돼요. 라고 해석을 하시나. can be a boring experience. 그게 되게 지루한 작업일 수 있거든. 지루한 경험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외국어로 된 책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강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인 거지. 특히나 여기에 있는 서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so that. 붙여 쓰는 so that이 있고 띄워 쓰는 so that이 있는데, 얘는 띄워 쓰는 so that에서 이 so 쓰고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부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형용사나 문장에 맞춰서, 앞문장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쓸 건데, 아니 저 자리 꼭 형용사랑 부사만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명사 같은 거 써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명사 같은 게 들어가면 나오는 게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문법 기능 아시면 아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such a boring experience 아주 그냥 지루한 경험이어서 자, 이 뒤쪽에 결과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인 거야. 많은 학생들이 never want to open a foreign language book. again, 다시금 외국어 책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자, boring이랑 bored랑 자, bored 안 돼요. 알았죠? 지루함을 주는 경험이니까 그치? bored는 안 됩니다. 자, extracts provide one type of solution. 발췌본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아이고야. 자, the advantages are obvious. 자, 장점은 명백해요.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다른 여러 작품으로부터 온 일련의 단락 같은 것들을 읽는 건 produces more variety in the classroom. 교실에 좀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해 주고요. So that 여기 부처수는 so that이 나왔네요. 그래서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은요 has a greater chance of avoiding monotony. 자, 단조로움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돼요. While still giving learners a taste at least of author's special flavor. 작가의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이게 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체적 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작가가 쓴 어떤 특별한 문체적 묘미 같은 것들을 적어도 학생들한테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iv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사형식 동사에 runner라는 간접 목적어 썼고 taste라는 직접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 taste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매일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애들은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렇죠? A student who is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s, 아주 짧은 글에 노출이 된 학생들은 will never have a satisfaction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s of a book. 자, 이 학생들은 have never satisfaction, 만족을 얻어보질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못 얻는 거야. 뭐에 대한 만족감이냐면 knowing the overall patterns of a book. 자,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이런 거 못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콤마 whi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is after all 결국에는 the satisfaction most of us seek when we read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모국어로 쓰여진 무언가, 어떤 글 같은 거를 읽었을 때 우리 대부분이 찾고 있는 그러한 satisfaction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어떤 만족감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돼. 책을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성, 이 책의 전체 구성을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특정한 만족감 같은 것들은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게 뭐냐 하면 이 만족감 같은 게 뭐냐 하면 after all 결국에는 the satisfaction 이러한 만족감인 거야. 우리들이 모국어 책을 읽을 때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콤마 찍고 which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콤마 찍고 which가 나와 있고 그렇죠? 매 말하지만 이 which가 무엇인가? 방금 말했듯이 앞에 나와 있는 저 satisfaction이에요. 이 satisfaction인데 이거를 찾아갖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리고 그것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moreover 게다가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by short excerpt. 뭔가 이렇게 좀 짧은 이 발췌만을 가지고는 어떻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렇죠?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문학적 특징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development of a plot or character. 뭔가 캐릭터 등장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롯의 전개, 줄거리의 전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사실 그렇게 짧게 발췌된 내용만 읽어갖고는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판이라든가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있는 부분만 읽어버리면 사실 그 글의 진짜 내용을 알기는 좀 힘들겠지, 그치? 대표적인 대학 때 읽었었던 것 중에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났었던 게 모비딕이에요, 모비딕. 우리는 이제 백경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소설인데 허먼 멜빌이 아주 대표작이고 미국 문학사를 다 뒤져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한 4, 50선 정도 아니 한 4, 50선까지 갈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 다닐 때만 하더라도 10선을 뽑으면 그 10선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 중에 하나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인데 이걸요 일정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요 솔직히 진짜 아니면 이 요약본 같은 것들 읽으면 진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 고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근데 이거를 이제 끝까지 다 읽으면 네, 그렇죠. 이게 왜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교수님 설명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교수님 설명까지 덧붙여서 같이 읽다가 보면은 이게 왜 미국 문학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왜 허먼 멜빌이 엄청나게 저평가된 작가인가? 막 이런 거를 막 느끼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엄청 엄청 두껍고 사실 학부생들 읽기가 정말 힘든 책이기는 한데 그 대학원생들 읽는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는 이유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었어. 그때도. 근데 이런 거 읽을 때 진짜 힘들어. 진짜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매주 숙제가 정말 진짜 내 앞에 지금 그 Horrible History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지금 놓여 있거든요. 이 책 두께만큼이 매 수업 시간마다 읽어야 돼요. 책 한 권 분량씩 읽어 갖고 가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저거를 몇 주간 쌓아도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읽고 가서 교수님 설명 듣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 이해가 돼. 심지어 다 완전한 이해도 또 안 돼갖고 형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아이고 이게요 이래요. 이 발췌본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이게 4를 다 읽으면은 이렇게 되고 또 발췌본으로 수업했었던 책은 어떤 책이 있었느냐 하면은 누구 걸 발췌본으로 했었더라? 갑자기 작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작품은 발췌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고 다 읽어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죠? 에드가 앨런 포의 문체를 느껴본다던가 이 사람의 플롯 전개 방식을 안다던가 그렇게는 잘 못해요. 왜냐면 발췌본이니까. 다만 정말 다양한 소설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드가 앨런 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소설, 탐정소설 이런 것들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많은 작품들을 다양하고 재밌게 돌려가면서 계속 매주 다른 작품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재밌었기는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with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that this implies. 자, 이게 내포하는 그렇죠. 어떠한 뭔가 독자의 몰입 같은 것들, 점진적인 몰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for instance는 앞에 있는 이 등장인물과 어떤 줄거리의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누구와 함께 더불어지는 거야. 이 독자의 점진적인 몰입과 함께 더불어지면서 얘네들이 암시하는 바들 이런 거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아니면 unfolding of a complex them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한 그쵸? 어려운 이런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전혀 전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토막글이니까요.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a contrasting view. 뭔가 이렇게 이 대조적인 관점에서의 juxtaposition.
와, 이런 단어를, 네, 이 단어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고등학교 책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이런 대조적인 관점의 병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복잡한 주제를 전개를 한다든가, unfolding, 이런 거 한다든가, 뭐 이런 암시, 뭐 이런 것들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 길이 없어. 이런 것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발췌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췌가 나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발췌본의 장단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췌본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장점에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단점에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생각보다 장점이 좀 짧고요. 단점이 좀 긴데 일반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은 한 1학년까지는 이 발췌본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 2학년서부터 만약에 영문학도라면 그렇죠? 나는 영국 문학이 좀 더 맞겠다. 나는 미국 문학이 좀 더 맞겠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판단이 서는 어느 시점이라면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발췌본을 읽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 풀로 된 한 권의 책을 모두 읽어보시는 게 어학 실력 향상을 비롯해 갖고 독서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모로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39번입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문제를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서 도로 올라가서 미안하기는 한데 뭐 문법이랑 이런 걸로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하나 잘 봐두세요. 알았죠? 장단점이 지금 딱 나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일치 같은 것들 읽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9번. 자, 스포츠 클럽의 고정된 생산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해봅시다. A supply schedule refers to the ability of a business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s to meet the demands of consumers. 자, supply schedule, 그러니까 공급 일정인 거죠. 공급 일정은 the ability of a business, 어떤 특정 사업체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거죠. to meet the demand of a consumer,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산업체의 능력을 supply schedule이라고 합니다. 공급 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새로운 뭐가 나왔어요? 네, 사실이 지금 등장을 해 있는 상태예요.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읽어봅시다. Some businesses ar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level quickly in order to meet increased demand. 증가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 수준을, 그렇죠? 생산 수준을 조절할 수, 증가시킬 수 있어요. 몇몇 사업체들은. 그게 몇몇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몇몇이 된다는 건데, 몇몇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안 되는 애들 얘기가 나오겠지. 몇몇은 할 수 있어. 근데 스포츠 클럽은 have a fixed or inflexible, 그렇죠? inelastic production capacity.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클럽 같은 애들은 고정되고 inflexible, 뭔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production capacity, 뭔가 이 생산 능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요거를 inelastic이라는 단어로 해놨죠. 그쵸? 여러분 그 집에 샴푸, 그 엘라스틴 샴푸 있잖아요. 그 엘라스틴 샴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탄력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우아한 뭐 이런 뜻이니까. inelastic. 자, 그래서 요 단어 지금 이 fixed, inflexible 이 말을 다 한 단어로 하면 inelastic이니까 요 단어 하나 잘 봐두시고요. They have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자, 그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클럽은 what is known as 이거로 잘 알려져 있대요. fixed supply schedule.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고정된 공급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자,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 and memorabilia. 이렇게 돼 있죠. memorabilia. 자, 이게 그쵸? 가치가 있는데 noting이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worth 다음에 ing 온 거, worth 다음에 ing 온 거 잘 봐두시고 살펴볼 가치가 있어. 뭘 살펴볼 거냐면 데디아를 살펴보겠죠. This is that the case for sales. 자, sales 다음과 같은 사업에는 딱히 들어맞지 않아요. 그렇죠? is not the case니까 딱히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류,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장비, 제조업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원권, memberships, and memorabilia, 기념품, 막 이런 애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급 일정을 조정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네. 왜 안 넘어가지? 그러나 clubs and teams can only pay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자, 클럽과 팀은 그렇죠? 시즌 동안 일정 횟수만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Play a certain number of tim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During their season. 그들의 시즌 동안 뭐 일정한 숫자의 times 이렇게 되니 그냥 경기라고 봅시다. 이런 애들. 경기만 할 수가 있어. 만약에 fans and members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그렇죠? 이게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the revenue is lost forever. 자, 수익은 여전히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비록 그렇죠? 스포츠 클럽과 그리고 리그가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atch. 그것을 보고 있는 그렇죠? 소비자들의 수를 늘리는 건 가능하다. 예를 들어 the supply of a sports product can be increased. 그래서 스포츠 프로덕트 뭔가 그렇죠? 뭐 이런 스포츠 프로덕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스포츠 프로덕트의 공급 같은 것들은 증가가 되어질 수 있는데 뭘 함으로써냐면은 by providing more seats, 뭐 더 많은 시트를 제공을 한다던가, 그렇죠? 좌석을 더 제공한다던가, changing the venue, 그렇죠? 경기장 자체를 바꾼다던가,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그렇죠? 뭐 시즌을 연장한다던가, or even through new television,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들, 이런 같은 것들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공급 일정이라는 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산 일정을 조정하는 걸 서플라이 스케줄이라고 말하는데, 그쵸? 어떤 업체들은 이런 거를 재빠르게 조절이 가능한 데 비해서 스포츠 클럽은 그치? 뭔가 이렇게 전혀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죠?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 얘네들은 고정된 공급 일정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갑자기 여기 it is worth라고 나와 있는 요 질문서부터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의류, 장비, 회원권, 기념품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멤버십이라든가 기념품 같은 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딱 이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얘네들은 스케줄 변경이 가능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6번에서 다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얘네들은 딱 고정된 경기 수만을 치른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팬과 회원들이 경기장에 못 들어가? 그러면 수익은 날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작스럽게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에 내용이 뚝뚝 끊겨 있거나 뚝뚝 끊겨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야 될 말들이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연결사를 일부러 지웠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연결사가 없는 글이거나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수익이 손실된대. 그러더니 갑자기 그 뒤에서 하는 말이 스포츠 클럽과 리그는 그렇죠?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비자 수를 늘리는 건 가능해. 그걸 보고 있는 소비자 수를 늘리는 건 가능해. 그러니까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거나 경기장을 더 크게 짓거나 뭐 이래갖고 바꾸거나 뭐 경기 시즌을 연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배급해갖고 이런 제품들의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요 뭔가 아무런 연결사 없이 다른 이야기 두 개가 하나가 톡톡 하나씩 따로따로 등장했다가 지금 하나로 뭉쳐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처음에 앞에 이 두 개는 그쵸? 여기 앞에 두 개는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급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공급 일정. 자, 공급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3번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 클럽은 공급 일정이 고정돼 있다 이거야.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는다? 저 밑에서 7번 지문, 7번이었나? 네. 6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듯이 고정된 경기 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는다? 경기 수가 정해져 있어. 시즌별 경기 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시즌별 경기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공급 일정 조정이 안 돼. 시즌당 치러야 되는 경기 수가 딱 정해져 있고 스케줄도 딱 나와 있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조정이 안 돼. 자, 그런데 다른 건 안 되는데 이건 돼.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6번에서 나오는 게 야, 근데 뭐 그 팀의 옷, 장비, 회원권, 기념품 판매는 그치? 해당하지 않아? 뭘 해당하지 않아? 여기서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얘네는 공급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공급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아니 그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 일정 시즌 동안 일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야 그래? 그럼 그 시즌이 끝나서 경기장에 사람이 못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스포츠와 리그가 공급 일정을 고정시켜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보는 소비자 수를 늘림으로써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공급 일정 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 수를 늘리는 건 불가능한데 보는 사람을 늘리는 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경기장을 개조해서 좌석을 더 많이 놓거나 아니면 아예 경기장을 새로 지어서 그쵸?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다던가 시즌을 연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중계권 아니면 라디오 아니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포츠 제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하나 그냥 이렇게 탁 등장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아주 이렇게 앞에 우리가 봐왔었던 글들처럼 내용이 좀 매끄러워서 얘가 이렇고 이 다음에 이 문장 나오고 이 다음에 이 문장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들 잘 봐두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문장들 같은 경우를 좀 더 천천히 찬찬히 읽어두세요. 알았죠? 이런 애들 만약에 뭐 순서 맞추라든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순서 맞추라든가 빈칸 내버린다거나 문장 삽입을 내버리면 이거 진짜 곤란하거든. 그러니까요,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도 다를 게 없고요. 뭐 내용 자체도 어렵지가 않아서 뭘 할 게 없기는 한데 내용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좀 하니까 네, 요 읽으면서 내용 좀 파악하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요약문 완성에 관련된 40번 네, 약간 긴 문장이죠. 자,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거리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지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뭔 소리냐? Strangers stand further apart than do acquaintances. Acquaintances stand further apart than friends. And friends stand further apart from romantic partners. 자, 모르는 사람들은요, further apart,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서 있는답니다. Do acquaintances. 자, 뭐예요? 자, 아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인들이죠. 지인들보다, 그쵸? 더 많이 떨어져 있대. 자, 이때 do는 지금 위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지금 안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지금 써져 있네요. 이게 지금 원래 이 do가 acquaintances do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 stand 대신 쓴 말이야 이거. 이게 stand 대신 쓴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acquaintances do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뜻이지 꼭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얘가 stand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뒤집어 썼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Acquaintances stand further apart than friends. 지인은 친구보다 조금 더 멀리 서 있고요. Friends, 친구는요, further apart than the romantic partner. 연인보다는 더 멀리 서 있죠. Sometimes, of course, these rules are violated. 때때로 이러한 규칙은 약간 위반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치? Recall the last time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자, 한번 떠올려 봐라 이거야. 마지막 순간을.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엘리베이터에서 20층 올라가는 곳 있는데 packed with totally stranger. 다 모르는 사람이야. 같이 탄 사람들이. 자, packed 확인하시고. 자, 다 모르는 사람이야. 자, the sardine-like experience no doubt made the situation a bit uncomfortable. 자, sardine-like experience인데 sardine이 정어리인데요. 그쵸? 그 정어리가 잘 모르긴 한데 이 꽁치 같은 이게 요런 생선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니까 아마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승객이 꽉 들어찬 이런 뜻으로 쓴 거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어리와 같은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승객이 꽉 들어차서 내가 마치 정어리 때의 한 무리처럼 느껴지는 요런 경험은 made the situation bit uncomfortable. 이 상황을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다 이 말이야. situation, make, 목적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나와 있죠. 자, 위치 잘 보십시오.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이런 물리적 공간이 침범을 당한 채로라면 you may have tried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 뭐 여러분은요 뭘 해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대요. 자, 요런 문장들 잘 봐두세요. 지금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애들 잘 봐두십시오. 물리적 공간이 침범을 당했다. 이런 채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with를 without으로 바꿨으면 안 되겠지. 물리적 공간이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 psychological space,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 with가 without이 되면 안 된 거죠. 그렇죠? 아니고 뭐 아니면 저 violated라는 저 말 대신에 자, 너의 물리적 공간이 뭐 prevented 아니면 혹은 preserved. 그렇죠? 보존되어진 채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또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자, with violated라는 말 뜻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without이라든가 뭐 혹은 뭐 violate라는 단어 말고요. 뭐 보존에 관련된 다른 단어들하고 같이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그럼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데 by avoiding eye contact, 그렇죠? 뭐 이렇게 아이 컨택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아이 컨택을 피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천장 쳐다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20명 하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 타갖고요. 대빵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 2, 3번 올라가. 그치? 근데 뭐 할 것도 없어. 뭐해? 다. 그 엘리베이터 숫자 변하는 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있는 광고 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 그쵸?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을 해갖고, 그쵸? 뭐 시야를 피한다던가, 나처럼 뭐 무슨 올라가는 숫자를 쳐다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광고문 같은 거 읽어보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eye contact, one can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in another channel. proximity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하나의 비언어적 채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채널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라고 해석하기도 좀 애매해. 이 비언어적 채널로서 이 아이 컨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언어적 채널, 말로 하는 거는 아닌데 눈이 서로 맞닥뜨린다든가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언어적 채널 눈 맞춤에서의 closeness 가까움을 reducing 줄임으로써 눈 맞춤을 피함으로써죠. 그러니까 결국엔 one can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야, 매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원 나오면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원치 않은 가까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In another channel, proximity. 그쵸? 다른 채널에서의 근접성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컨택을 피함으로써 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원치 않은 가까움, proximity, 근접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치 않은 가까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요 단어 잘 봐둡시다. 지금 여기 이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논버벌 채널이 가리키는 거 윗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나오면 아이 컨택이라고 찾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뭔가 원치 않은 가까움, 또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은 가까움이다 라고 하는 걸 아마 요 괄호를 안 주겠죠.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옮겨 쓰세요 하면 proximity, 근접성이라는 이 단어 챙겨서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비슷하게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그렇죠? 몇 피트 떨어져 앉아갖고, 그러니까 좀 꽤 멀리 떨어져 앉아갖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그렇죠? 자, eye contact를 그렇죠?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something that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그렇죠?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여러분이 서로 옆에 서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If you a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uncomfortable doing. 그렇죠? 아마 너가요. 그렇죠?
느끼기에 불편하게 느낄 만한 그것들을, 그치? 그렇게 하는 걸 좀 불편하게 느낄 만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지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든 아이 컨택을 유지하려고 해. 즉,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아. 물리적 근접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요. 심리적 근접성, 아까서 말한 논버벌 채널에서의 근접성을 높이려고 애를 쓸 거고. 그렇죠? 자,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냐면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네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doing 하는 것. 만약에 you a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 막 딱 옆에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딱 옆에 있다면, 그렇지? 이렇게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딱 옆에 있는데 계속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다면 그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something은 그 앞에 있는 아이 컨택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그런 무언가, 그렇죠?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불편한 무언가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 컨택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알았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내용상으로 봐버리면 뭐다? 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 컨택을 유지하려고 해. 근데 그 아이 컨택이라는 게 어떤 거야?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건 something이야, something. 그쵸? 뭔가 doing something. 그쵸?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 그죠?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아마도 너가 그걸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걸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아이 컨택이지. 언제 네가 그 옆에 사람과 옆옆이 서 있다면 그렇게 아이 컨택을 계속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거리가 멀다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가 돼 나왔어요. 물리적인 거리,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의 물리적인 거리는 is determined by relationship status, 관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when the distance is not appropriate, 거리가 적절치 않다면 people adjust their non-verbal communication to establish a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 좀 더 이렇게 좀 comfortable한, 좀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요, 뭐 아마 또 이런 애들은요, 얘를 아예 지금 주제문 안에 집어넣고 빈칸을 메우세요.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쵸? To establish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 요 말을 빈칸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혹은 distance is not appropriate when, 거리가 부적절할 때라는 요 말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번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그 8번 지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저 대시 넘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대시 넘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저 something이 그 아이 컨택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요약문 자체를 문장 맨 시작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다 집어넣어 놓고 빈칸을 유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천히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시험 준비 잘 마무리하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